친구는 거기 뒤에 보시면은 있어요. 자, 무리함수. 참고로 요 단원의 명이 뭡니까? 무리식과 무리함수죠. 근데 무리식은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숙제도 안 낼 거예요. 왜냐 하면은 무리식은 여러분들이 중3 1학기 때 했었던 무리수의 계산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알고자 연습 문제에서 한번 손대본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다? 무리함수를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펴야 한다? 224페이지를 펴야 한다. 224페이지를 일단 펴보세요. 자, 일단 무리함수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무리함수는 유리함수가 있으면 무리함수도 당연히 있겠지요. 자, 무리함수는 뭐냐면 루트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 모든 식을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녀석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x가 인지 부조화가 오네. 자, y는 루트 x 같은 함수가 있을 거고요. y는 x 플러스 1분의 3 루트 씌운 이런 함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y는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뭐 이런 함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를 먼저 생각을 하느냐? 유리함수일 때도 요건 했어요. 자, 유리함수의 뭐부터? 정의역부터 따집니다. 유리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자, y는 x-p 플러스 k, k 플러스 q.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유리함수가 있다. 이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은 모든 x예요. 그래서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 x-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유리함수라고 했죠? 했어요. 자, 추억을 한번 거슬러 봐요. 자, 이 녀석도 역시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분수에 뭔가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가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하냐? 자, 보세요. 우리는 좌표 평면 안에서 우리가 다루는 범위가 사실은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 그런 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서는 실수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얘가 1이 될 때나 얘가 0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때는 실수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정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복소수의 범위에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리함수에서는 얘네가 어떤 경우일 때만 정의가 되겠어요? 실수 범위 내에서 실수 범위의 함수값이 나올 때만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요거랑 관련된 녀석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이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녀석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얘가 정의가 될 때는 언제 봐?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됩니다. 이상합니까? 이상할 거 없죠? 왜? 함수가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리고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보다 클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왜? 요거 는 0 해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정의역을 따질 때 이거 은근 헷갈려요. 정의역을 따지실 때는 항상 루트 안의 값이 물론 3중근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4중근호, 5중근호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클 때, 루트 안이 0보다 클 때를 정의로 가진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를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녀석들의 그래프는 따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따질 거냐? 뭐만 따질 거냐면 y는 루트 안에 1차식이 들어간 케이스만 따질 거예요. 1차식이. 자, 그러면은 일단 뭐부터 볼 거냐? 루트 x의 그래프부터 좀 볼게요. 유리함수 할 때도 x분의 1부터 봤잖아요?
자, 루트 x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자, 루트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x가 1이면 0이면 0이죠. 0보다 작을 땐 정의가 안 되죠. 0이면 0이고요. 1이면 1이에요. 2면은 모르겠어. 루트 2가 3이면은 루트 3, 4면은 2. 요런 값이 되겠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얘는 요런 형태가 돼요. 자, 이렇게 커지긴 커지고 무한히 증가하는 함수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보다는 증가폭이 좀 적은 녀석이에요. 다항함수보다는 좀 증가폭이 적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점 증가량이 작아져요. 증가량이 작아진다.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증가하는 폭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두 번째, 이건 두 번째 레슨 봅시다. y는 루트 2x. 자, 이런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함수값이 커지죠. 그치? 함수값이 커질 거예요. 같은 x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얘는 얘보다 조금 더 시작점은 0인데 요렇게 좀 더 위에 있는, 축이랑 좀 더 멀어져 있는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요, y는 뭐 예를 들면은 루트 2분의 1x.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밑에 축에 더 붙어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특징은 어떠냐? 얘네들이 정의형은 다 똑같아요. 정의형도 똑같고요. 치역은 어떻게 될까? 치역도 다 똑같아요. 치역은 뭐 함수값의 집합, 함수값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 함수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함수값을 가집니다. 자,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이번에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y는 x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값들, x 앞에 붙어 있는 값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 축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좀 시켜볼게요. 대칭이동을 먼저 시킬게요. 선생님, 평소에는 평행이동 먼저 했잖아요. 내 맘이에요. 자, 아무튼 x에서 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대칭이동을 좀 시켜볼게요. y는 a의 x라고 할게요. y는 a의 x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형을 따르잖아요. a의 x. 자, ax. 자, 그래서 여기서 a는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에다가 얘를 대칭이동 시키는 형태마다 그래프의 꼬라지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일단은 y는 마이너스 루트 ax.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당연히 x축에 대칭이동을 시킨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요, y는, 자, 루트 마이너스 ax. 쌤! 근데요, 이거를 그리면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정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를 포함한 이 식이, 이 전체가 양수가 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의가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함수예요? 요 놈을 어떻게 한 거예요? y축에 대칭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렇겠죠? 자, 요것도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여기 평행하잖아. 이렇게 안으로 말려들어야 그리면 안 돼. 여러분, 유리함수든 무슨 함수든 그리실 때 요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얘가 끝없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형태를 우리가 좀 만족시키면서 그려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수함수, 유리함수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렇게. 자, 괜찮아요. 내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려요. 대충 그리면은. 그래서 그것도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유리함수. 자, 그리고요, y는 루트 마이너스 a의 x. 이 녀석은 뭐예요? 요 함수를, 그러니까 얘를 원점 대칭시킨 거잖아요. 그쵸? 원점 대칭시킨 거라서 어떻게 돼?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자,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 함수를 우리가 y는 2 루트 ax다.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뭐 4a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값이 더 커졌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좀 더 위로 지나가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어려울 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평행이동을 또 시킬 거예요.
평행이동을 시켜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보시면은, 아니다. 평행이동 시킨 거 그래프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어떻게 평행이동 시키냐? 루트 A의 X라고 하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아이고, 이거 왜 이래?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나타낸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Y는 A의 X라는 녀석이 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이 녀석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여기 Y는 A의 X예요. 루트 AX. 자, 이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요. 치역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예요. 자, 그놈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킬게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게 그대로 나오죠? 어떻게 돼요? 요 점을,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다 이동을 시키는 거잖아. 근데 평행이동을 시킬 때 포인트는 뭐냐? 얘가 시작하는 지점을 보면은 항상 0,0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전부 0,0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시작점을 옮기고 그래프 개형을 따라가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기준이 됐어요. 그럼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작점이 어딘지를 판단하고 개형이 뭔지를 판단하시면은 그래프 그리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시작점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런 식으로 P만큼 Q만큼 이동을 시켰다. 그래서 여기 점에서부터 이렇게 커지는 형태의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짓말하지 마. 자, 쉽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은? 자, 요 내부가 0보다 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함수가 실제로 그려지는 영역의 x 값의 범위를 찾으셔도 되죠.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p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헤헤이 쌤, 그러면요, 만약에 y는 루트 2, 예를 들면 얘를 평행이동시킨 y는 루트 마이너스 2의 x 이런 녀석들을 평행이동시켜서 y는 루트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요? 자, 그래프의 개형이 일단 앞대가리에 있는 녀석이 자, 여기에 구분을 한번 보세요. a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은 자, 여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반대로 개형을 요걸 가지고 따져주는 거예요. 개형을 이걸 가지고 따져주는 거야. 개형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겠냐? 자, 나중에 가면은 바로 그릴 거예요. 근데 루트 마이너스 2x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루트 2x를. 그쵸? 그 상태에서 얘를 평행이동 얼마만큼 시켜요? X축으로 3만큼. 시작점을 옮기면 돼요. 루트 여기 3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부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오케이? 그런데 요걸 그릴 때도 쌤이 유리함수 얘기할 때 그래프의 y절편, 얘가 어느 사분면을 지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분면을 결정할 때는 뭐 정도는 우리가 구해주라고 했어요? y절편 정도는 구해주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거예요. 0을 집어넣으면 루트 6 마이너스 1이죠. 그치? y절편이 뭐야? 루트 6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는 0보다 커요. 그래서 어떻게 지나간다? 요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루트 6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그러면은 자, 표준형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간단히 좀 그려볼 건데 시간에 문제가 있긴 한데 유제 5-1번 있죠? 유제 5-1번을 빠르게 한번 그려보실래요? 유제 5-1번 1, 2, 3, 4번 다 한번 그려보세요.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 집합을 원래는 써야 되는데 그냥 x가 0보다 크다 작다 이것만 가지고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십시오.
자, 5-1번 그래프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루트 3x. 자, 여기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y는 루트 3x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 나왔어요. y는 루트 3x. 정의역.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개형을 어떻게 해? 2번에서는 x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y축 대칭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y는, 루트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거고, 정의역은 x가 어떻게 돼요? 정의역! x가 0보다 작거나 같죠? y는, 치역은 어떻게 돼요?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 판단이 가능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 마이너스 루트 3x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자,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크고요. y는, 치역은 0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자, 얘는 그래프의 개형이 얘를 원점 대칭 시킨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래프가 정말 이상하죠. 자, 그래서 얘는, 자, 내가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 뭐 개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 다 괜찮은데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내가 보통 이런 거 그릴 때 이렇게 긋잖아요. 이렇게 긋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프를 그릴 때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시작점을 잡아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따라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그 x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정의역은 치역은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자, 유제 6-1번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여기에 정의역과 치역도 한번 그려보세요. 정의역과 치역도 구해봅니다. 달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절편 정도는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거 그릴 때. 왜냐면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함수 때도 y절편 정도는 표현해라고 했어요. 그래야 x 정근 이 함수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유리함수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서도 역시 사실 내가 저렇게 그렸잖아요. 저렇게 좌표를 나타내고 시작점을 나타내고 축을 나타냈는데 솔직히 이것도 나는 축을 제일 늦게 그리라고 합니다. 우리 유리함수 그릴 때 정근선부터 표현하죠. 무리함수는 이 시작되는 전부터 표현하면 편해요. 봐요. 얘가 지금 시작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예요. 여기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위에다 썼어야 되나? 아무튼 얘가 그래프의 경계, 원래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이동시킨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개형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요런 꼬라지잖아요. 그치? 요런 꼬라지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y축 먼저 그리세요. y축을 그리시면 y축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요거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y축 그리세요. x축은 어디 있겠어요? 요 위에 있겠죠. 끝. 이지. 그죠? 여기서는 사실 y절편을 내가 굳이 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몇 사분면을 지나는다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y절편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y절편을 쓸 때 나타내시면 돼요. 축을 그릴 수 있으면 기본적인 개형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 놈은 어디 점에서 시작하면 돼요? 마이너스 2,3. 여기 똑같이 찍을게요. 마이너스 2,3. 그래프의 개형은 뭘 이동시킨 거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을 이동시킨 거예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은 시작점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가, 왼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y축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x축은 어디 있어요? 요거보다 밑에 있겠지 뭐. 여기 있겠죠. 끝. 그쵸? 자, 이 녀석의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얘는 어때? 얘는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y 치역은 역시 3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이지.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유리함수가 여기까지 진짜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우리 유리함수 했을 때처럼 그래프 뭐 개형 따지고 시작점 따지고 개형에 따라서 시작점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시작점이 어딘지 판단하기 쉽고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준형 말고 일반형으로 표현된 녀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y는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x 플러스 b 플러스 c 요 땅꼬라지로 생겨먹은 함수를 우리는 무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함수를 우리가 일반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보통 뭘 씁니까? 뭘 목적으로 해요?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저놈들처럼 시작점이 어딘지 평행이동을 얼마큼 했는지를 판단하고 싶어서 표준형 쓰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꾸겠다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7-2번을 볼게요. 유형의 예제의 7-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뭐 괄호로 묶여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있어요. 맞죠? 그럼 얘가 평행이동을 얼마큼 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치? 그러면 얘가 x에 대해서 x 마이너스 p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루트 밖에 뭔가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붙은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죠. 마이너스 하면은 x 마이너스 3이라는 게 x에 직접 타격하는 형태로 나와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점 찍어요. 그리고 3, 마이너스 1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은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를 평행이동시킨 거죠. 마이너스 x,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지금 잘 헷갈리면 만약에 이게 머릿속에 바로 안 떠오른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x 그리시고 대칭이동 시키는 과정을 한번 밟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우는 건 다음이고 내가 외워야 되는 건 그냥 외우라고 시켜요. 그런데 한 뎁스만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외우라고 시키지 않아요. 오케이? 루트 x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가 대칭이동 시키면 얘가 나온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이 개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겠죠. 왜? 루트 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된 녀석이에요. 그 녀석을 평행이동 시켜서 시작점을 옮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y축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x축을 그리려고 하니까 여기 그려야 되나 여기 그려야 되나 헷갈린단 말이야. 그때 뭘 쓴다? y절편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y절편 얼마예요? 여기다 0 집어넣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y절편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x축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 지금 0보다 크잖아요. x축 여기. 이렇게 그리시면 끝. x절편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구하시는 거예요. 얘는. 필요하면. 아시겠죠? 자, 그렇게 그리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제 굳이 풀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요제 8-1번도 얘는, 근데 요 뒤에, 8번, 그래도 한 번은 내가 풀어보고 갈게요. 요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y는 요제 8번에서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 1, 마이너스 2에요. 1, 마이너스 2고요. 여기 x절편이 2라고 되어 있죠. 뭐 요 정도 그대로 활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일단은 1, 마이너스 2라. 자, 그래프를 사용할 때는 그래프 가지고서 식을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표준형으로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면 돼요. 일반형으로 다시 나타낼 때는. 맞죠? 그래서 얘는 y는 루트 뭐시기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거기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허이 y는 0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니까 2 집어넣었을 때 0은 루트 a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는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이 식은 뭐가 돼요? y는 루트 4 x-1 마이너스 2예요. 그쵸? 그걸 이렇게 형태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풀었으면 되죠. 그치? 유리함수 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을 거예요. 유리함수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보였다? 그러면 그래프를 가지고서 뭘 해요? 일반 표준형의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표준형의 식을 만든 다음에 그걸 풀어가지고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뭐 이런 형태로 만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얘기입니다. 자,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 이거는 역시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함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갈 거예요. 자, 10번. 자, 무리함수는 여기 10번 유형에다가 별표 한 2개 쳐주세요. 별표 2개 쳐주시고, 자, 요거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자, 10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를 나머지 시간을 다 쓸 거예요. 자, 왜냐면, 봐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y는 루트 x-4 유형 문제예요. 이거랑 y는 x 플러스 k라는 이 두 개의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게 할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그 k 값의 범위를 정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등호로 연결을 하겠죠. 그죠? 등호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해볼게요.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할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자, 제곱을 해서 x-4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의 제곱이 나오죠. 넘길게요. 2차식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뭐식이 2k-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허이, 그럼 다 나왔네? 이거 뭐 하면 되겠어요? 판별식 쓰면 되지 않겠니? 그쵸?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은 판별식 d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내가 급하다는 게 느껴지니? 이거 보통 쓰고 하는데 자, 거기서 마이너스 4k제곱 하고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크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급하군. 자, 고마워요. 역시 우리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고맙습니다. 자, 날라가요. 자, 그래서 뻘쭘하구만. 자, 4k 하고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k가 어떻게 되면 돼요? k는 넘기고 나눠주면은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 작으면 돼요. 답 보세요. 답 맞니? 답 맞습니까? 답이 아니죠? 왜 답이 아닐까? 얘는 자, 55분 옆에 그 의자 막 끌고 있어요. 큰일 났다. 자, 아무튼 얘를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자, 이거는 미적분 2에서도 이런 거 많이 실수하거든요. 제곱을 하게 되면 정보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예를 들면 봐봐. a는 b라고 했잖아. 그거를 제곱을 해서 a제곱은 b제곱이다로 바꿨어요. 이것도 이게 맞으면 이것도 맞잖아. 근데 문제는 얘를 만약에 주어진 게 요거이다라는 걸 가지고서 얘를 풀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제곱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두 가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로 나눠서 나타나요. 이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추가하게 돼요. 제곱을 하게 되면. 이해되니?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양변에 제곱을 한다. 이거는 되게 주의를 기울여 줘야 돼요. 마지막에 한번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 할 때 이걸 그냥 넘겨가지고 나타내시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는 그래프를 가지고서 무조건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한다. 그래프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무조건 뭘 쓰세요? 자, 교점의 개수를 무리함수에서 교점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이야. 이거 무조건이라고 할게. 무조건 뭘 쓴다고요? 그래프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프를 활용하셔야만 해.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왜 안 되는지를 보시면은 왜 답이 다르냐면 루트 뭐시기 x-4면은 얘가 4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의 함수거든요. 그쵸? 그러면 2분의 1x k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녀석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부터 접할 때 있죠? 접할 때부터 어디까지? 요 사이의 범위 내에서만 k라고 하는 녀석이 y 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함수를.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그려졌을 때, 요 위아래에 움직였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만 두 점에서 만나요. k가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 작다고 하면 얘보다도 더 작은 것도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 녀석은. 이렇게.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제로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 주황색 그래프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k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접할 때는 언제냐? 접할 때는 어차피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나올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접할 때의 k값이 k는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될걸랑요? 요때의 k값은 뭘로 구해야 돼요? 그래프를 보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요 그래프가 4,0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4를 집어넣으면은 0이 나온다. 즉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4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그래프의 범위는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오케이? 어이? 그리고 뭐보다는 작아요?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는 작다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무조건 쓰세요. 블루 문제를 풀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프 무조건 써서 나타내야 되고요. 자, 2번은 어때요? 2번은 한 점에서 만날 때예요. 한 점에서 만날 때도 뭘 써야 돼요? 그래프를 써야 돼요. 그쵸?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언제 있어요? 여기 하고요. 여기 노란색 이런 녀석 있잖아. 그래서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5이거나 또는 뭐일 때? k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가 돼요. 자, 그러면 안 만날 때도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죠. k가 뭐보다 클 때?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 클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만 무리함수의 교점 개수 찾을 때는 무조건 뭐 쓴다고요? 그래프를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무리함수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끝났네요. 유리함수 질문이 좀, 여러분의 탓은 아니고 내가 설명을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숙제. 자, 숙제는 빠르게 쓸게요. 오늘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자, 일단은 여기 다참 테스트. 다참 오답할 때 주의사항 뭐 얘기했죠? 원래 풀이 쓰셔야 되고, 원래 풀이는 지우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블루. 알구전 스텝 1. 연습 스텝 1. 무리함수에서요. 요거는 매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낼 거예요. 따로따로. 자, 그리고 블루 1. 저기 유형 문제에서 대표 문제 제외, 대표만 제외.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범위에는 무리식 계산은 뺄 거예요. 무리식 계산 제외. 이건 내가 페이지로 다시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문자로 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대수 책 있죠? 알고전 하고요. 그림 꼭 챙겨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대수를 할 겁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개 재밌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겁나 재밌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얼른 가세요. 오늘 셔틀 시간 늦겠다. 얼른 가세요. 안녕. 오늘 반가웠다. 즐거웠다. 금요일날, 몇 호였더라? 내가 지금 그거를 전달을 받았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문자 안 왔어요? 문자 온 거 없니?
이게 내가 수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게.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아, 그래? 조심히 가시고. 아, 거기, 그 AP 수업 갈 때는 그거 가져가야 돼요. 거기 뭐야, 제니트 교재하고, 그 시험지 있지? 시험지 풀어서 가져가야 돼. 오케이. 저 숙제 다 했어요. 다 했어? 아니, 지원. 오케이. 알았어. 그럼 요거는 내가 반영을,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진우는? 내일부터 못 나오니?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서영이가, 아무튼, 조심히 가시고요. 저번에 저번 주 수요일 안 하시나요? 그거. 네, 그래갖고 약간 그래도 지금 한번 유리함수 개념 설명 좀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저 오늘 걸어가고. 근데 10시 이후에 원래 수업을 하면 안 되긴 하거든. 그래서 유리함수 개념을 내가 유리함수 저번 주 수요일 거 아마 거기 영상을 올리긴 올렸을 텐데 안 올렸니? 제가 듣는 거로는 잘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영상으로는 제가 이해를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제가 한 3주 동안 수요일 일지는 아니면 이번 토요일 날 6시부터 8시 사이에 괜찮니? 네, 아니 저 8시에는 가야 돼요. 8시에는 가면 돼? 학원이 뒤에 있는 거지. 네, 몇 시부터야? 뒤에 학원이? 8시부터. 그래? 1시간 반 하는 거야, 그럼? 네. 왜냐면 10시 넘어가면 내가 신고하려고 그래. 농담이고, 아무튼. 오케이, 그럼 토요일 날 6시에서 8시. 그때 일정을 잡을 테니까, 그때 와서 유리함수 설명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리함수 영상을 꼭 한번 보셔야 돼. 네, 영상을, 근데 안 보고 들으면 그 시간 안에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 네, 그 만약에 영상을 다 보고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러면은 사실 1시간만 해도 개념 설명이 그렇게 끝나요 거의. 그러니까 영상 꼭 그러니까 봤겠지만 꼭 보고 와. 그리고 알고전 가지고 했으니까 알고전 파트의 문제들은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 알겠죠? 꼭 그래야 너도 거기 빨리 끝나고 밥 먹을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기 6시 이후에 토요일 날 6시 이후에 테스트래. 저기 강의를 좀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클리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꼭 보고 와야 돼? 네. 응? 약속? 네. 다시 한번 봐. 네. 그러니까 최소한 알고전 정도를 풀어와. 요제를. 네. 가. 안녕히 계시고. 조심히 가시고요. 고생했다. 네. 진우는 요새 공부하는 건 좀 괜찮니? 네. 괜찮아? 네. 오케이. 고생했어. 학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3 때는 내신에 대한 부담이 그래도 뭐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으니까 중3 때 사실 지금 시기부터 겨울방학 그 있잖아. 그 입학하기 전까지.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수학은 그러니까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수학이 제일 중요해. 그때가. 수학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물론 시킬 수도 있지만 공수원 있지. 그러니까 후행을 한 번 더 해주면 너무나 좋습니다. 숙제할 거 하고 그리고 공수원을 겨울방학 때 다시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공수원을 좀 다시 보시면 좋아. 내가 추천하는 거는 센을 한번 풀어보세요. 센. 개념, 그러니까 문제센. 오케이? 네, 그러면서 개념서 같이 보시면서, 오케이?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공수, 그 다음 대수, 이런 식으로 후행으로 하나 더 풀어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한 번 더 봐야 트여요. 지금 많이 잊어버렸을 거거든. 조심히 가. 대수 끝나고 대수 끝나고? 대수 끝나고를 걱정하다니. 대수 끝나고 나면 이게 11월 그게 대수가 지금 8월이니까 11월 전까지 끝날 거거든 아마. 그거 끝나고 나면 미적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왜? 미적분이 끝이죠. 수학은?
그치,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나오면 미적분이 끝일 거야. 근데 그게 미적분 2를 할 수도 있어. 미적분 2는 사실은 3학년 때 과목이긴 하지만 2학년 이후에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미적분 2를 선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반에서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